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오쇼핑 사랑을 주문하세요의 문석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늘도 너무 보기 좋고요. 그리고 산들산들 부는 바람도 우리를 너무 기분 좋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딱 지금이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죠. 주말만 되면 차가 참 많이 막히는데요. 사실 이런 날씨에 집에만 있기는 조금 아깝긴 하죠. 그렇죠. 네. 예. 뭐 참 좋은 날씨 덕분에 뭐 외출을 하고 싶으면 또 운동을 하고 싶으면은 잠깐 나가서 운동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가을을 좀 만끽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벼운 여행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 나를 기쁘게 해주는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는요, 사실 이런 평범한 일상조차도 사실 부담스러워서 힘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CJ 도너스 캠프와 CJ 오쇼핑이 함께 준비한 사랑을 주문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406-48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CJ 도너스 캠프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2배로 불려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랑 같이 방송 진행하실 분 모셨습니다. CJ 도너스 캠프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만은 국민님으로 더 알려진 그쵸, 분이죠. 네. 김나온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벌써 수학이 드실 준비들 하고 계실 텐데요. 네. 하셔야죠. 02-3406-4800번. 혹시 나는 참 가진 게 없어. 저 부자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러움을 갖고 계시다면 나눔의 순간 가장 큰 부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 얼굴 많이 그럼요. 비춰주고 계시죠. 네. 자, 본격적으로 아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도움이 필요한 여러 이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친구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두 분이 방송 시작할 때 왜 계절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가을입니다 말씀하셨을 때 네. 아장아장 걷기만 해도 사실 낙엽을 주워다가 엄마 손에 이렇게 놓아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에련이는 14살입니다. 14살인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 뇌성마비, 뇌병변, 어휴. 근육이 굳어지는 병, 어머.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누구보다도 해맑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머님의 소원은 우리 아이가 혼자서 걸음만 걸을 수 있어도 이런 작은 바람을 갖고 있는 우리 네. 에련입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경기도 안산의 한 대학병원 앉아. 집에서도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 했나? 친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왜? 지하고 운동하러 가야지 좀 이따. 응? 예쁘게 사진 찍어준대. 그래. 응? 안 해? 그럼 운동하러 갈까? 응? 운동하러 가? 안 가? 왜? 다리 아프? 다리 아프? 손. 앞에, 저 앞에. 겉으로 보기에도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 에련이는 뇌병변과 언어장애를 가진 14살 빨리 소녀입니다. 가야지.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에련이에게 휠체어와 앞에 보면, 엄마는 앞에 보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요. 더 좀 덜어. 어디? 잘한다. 빨리. 아프. 에련이가 혼자서 애를 쓰고 부딪히잖아. 있습니다. 스스로 휠체어를 움직여보는 엘나. 건데요. 혼자 힘으로 아빠 움직이는 찾아와. 휠체어에 신이 난 에련이 세상에서 가장 맑은 웃음을 가진 소녀입니다. 응. 빨리 갔다. 아프 보고. 에련이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지만 그동안 정확한 진단조차 받지 못하며 지내다가 지난 2008년 한국으로 귀화했습니다. 다행히 지역단체의 도움으로 지난 봄 수술까지 받았는데요. 현재는 집중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상태입니다. 분홍색 당겨서 쓱싹쓱싹 지금은 상지기능 운동 시간. 연이가 해줘. 뇌성마비로 경직되고 변형된 손과 팔을 풀어주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4-5살 아이 수준의 색칠이지만 꾹꾹 눌러서 손과 팔에 힘이 없는 에련이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렇지. 곰돌이 키 와, 칠했다. 곰돌이 기가 완성이 됐네요. 지금 에련이가 이제 의사소통도 이제 단순한 이해만 가능한 상태여서 최대한 지금 먼저 부모님께 사전 인터뷰를 통해 이제 에련이가 좋아하는 활동 같은 걸로 먼저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에련이가 이제 지금 손의 기민성이나 이런 민첩성 부분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더 이제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이거 이제 엄마 보여줄까요? 여기 보여주세요, 아저씨. 얘랑 들어서 여기 보여주세요, 아저씨한테. 그림을 보여주기가 쑥스러운 애련이 몇 번을 망설이는데요. 들어서. 짠. 아저씨한테 먼저 자랑하자, 일어나. 짠. 아까 치료 때문에 데려가시는 저 정도로 놔두면 치료 안 해주면 언니 그 나이 또 뭐 할 때까지 또 그냥 저렇게 다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이래도 치료를 해주는 게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데려온 결심이. 빨리 군인 밑에 가야지. 어디로 나가? 어디 일로 나가? 일로에서 저 군인 밑에 갈까? 일로 가야 돼. 저로 못 내려가. 저기 똥. 병실이 답답한 애련이가 병원 밖에서 떨어져 계속 있는 내려갈 수 맴돕니다. 집에서도 병원에서도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애련이는 뭐야? 이렇게 안 가?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햇빛을 쐴 수 떨어져. 있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신기합니다. 한국에 작년 6월 달에 들어왔는데 6월 달에 한번 와서 밖에 데리러 나갔는데 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동안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하지만 네. 산책도 잠깐 엄마가 휠체어를 병원 안으로 돌립니다. 네. 예. 예, 들어오세요. 예린이 안녕. 예린이 안녕. 예린이 악수 선생님이다. 에르나, 예린이 악수. 에르나, 선생님이 이 악수 한번 치러 그래. 어이유. 이쪽도 한번 볼게요. 살짝 볼게요. 뻗어보고. 오케이. 수술이 참 잘 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 관절도 잘 구부러지고 잘 펴지고. 에렌이 여기서 운동 저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운동 열심히 해야 돼. 네,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 걸어서 나가자. 응? 네. 원래 중국에서 진단받았던 것은 내성마비로 진단받았고요. 그 강직성 내성마비다 보니까 이제 다리 쪽으로 경직이 좀 증가돼서 발목도 완전히 굳어 있었고, 그다음에 무릎 쪽도 완전히 이제 우리가 굴곡 구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굳은 상태여서 사실은 서는 것이 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제 외래에 왔을 때 이제 언어 장애를 주소로 내원했었는데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왔었어요. 근데 보니까 얘가 평발도 심하고 또 발목과 무릎 쪽에 굉장히 굴곡 구축이 있어서 그래서 서는 것이 불가능해서 국립자원에서 보조기를 맞추긴 했었는데 그것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또 걷더라도 완전히 그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걷고 그래서 사실은 수술을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뼈를 좀 잘라내가지고 돌리고 좀 이렇게 그 인대 좀 우리 근육에 있는 건이 좀 단축되어 있었는데 건 단축을 좀 늘리는 수술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무릎도 그렇고 이제 발목도 그렇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활치료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경직형 뇌성마비로 인해서 운동 발달도 지연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언어에도 굉장히 심각한 지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통합 언어 발달이 한 10개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나이는 지금 14살이지만 만으로 지금 한 10개월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어서 언어 치료와 함께 언어 인지 또 현재 수술 이후에는 적극적인 또 재활 치료가 통해서 이제는 자기가 혼자서 걸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마 혼자서 그냥 아무것도 짚지 않고 걷지는 못하겠지만 워커나 이렇게 그 보행 도움을 받는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아마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마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애련이가 힘겹게 침대로 엉덩이. 올라섭니다. 에이 잘했어. 잘했다. 쭉 올라가야 돼요. 하체 물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다치기 심한 발목과 종아리를 풀어주는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 이어지는 통증. 다리 전체가 찢어질 듯한 통증에 에련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정말이지 에련이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손을 맞잡아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타들어가는 마음을 감추고 에련이를 달래며 1분, 2분 엄마도 같이 견딥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치료가 지금 이 발 마사지 하는 거잖아 지금. 그게 제일 하기 싫은 거. 그거만 하면 안 한다고 서래 막 울어대고 막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때요? 막 떨어지려고 막 그러던데 어때요? 막 가슴이 아파요. 이제. 그 대신 제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리치료가 끝나자 다시 밝아진 에련이 치료 선생님에게 그림 자랑까지 늘어놓습니다. 잘했네. 그래서 걸어만 다녀도 저한테는 큰 도움, 힘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운동 잘 해가지고 애가 지금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나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은 나중에 이제 치료를 잘 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껏 누리며 할 수 있으면 저도 애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어느 아이보다 웃는 모습이 해맑은 14살 에련이. 에련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한 발 한 발 세상을 향해 내디딜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네. 그 에련이 비명 소리가 너무 가슴이 아픈데 말이죠. 네. 이게 물리치료를 지금 매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발목하고 무릎의 그 근육의 구축이라고 하죠. 구축. 돌처럼 굳어져서 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상황. 이야. 정말 돌보다도 더 단단히 더 심각하네. 빠르게 굳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네. 다행히 왜 주변의 도움으로 지난 5월하고 6월에 수술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나마 재활치료가 지금 가능한 건데 사실 이 찢어지는 고통은 그러니까요. 에련이의 그 해맑은 웃음 보셨죠? 네. 항상 이렇게 밝게 웃는 아이가 거의 어른들의 통곡 수준으로 눈물을 흘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굳게 되니까. 그래서 집중 치료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1시간 가까이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우, 저렇게 고통스러운 걸 이렇게 매일 1시간씩. 근데 에련이가 이제 14살이라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저도 14살 때 뭐 좋아하는 연예인 막 사진 방에 붙여놓고 그래, 그렇죠. 예쁜 옷, 예쁜 구두 보면 사고 싶어하고 맞습니다. 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뭐 떡볶이도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게 그때는 참 당연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에련이는 아예 이제 누릴 수가 없는 그렇죠. 일들인 거죠. 네. 혼자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바깥에 외출을 한다든지 친구들과 만난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네. 마음 아픈 거는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14살인데. 14살인데. 네, 1학년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체격도 그렇고 아무래도 1학년들을 친구들이지만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에서도 그냥 혼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이게 조금 그 태어날 때부터 좀 이상했다는 이상하게 감지가 됐다고 하는데 수술은 최근에 했잖아요. 그렇죠. 좀 더 일찍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러게요.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중국에서 태어난 우리 에련이는 사실 중국에서의 생활도 편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병원 가서 왜 진료를 정확히 받고 치료를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였겠지만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병원을 가야지 그렇게 미루다 오늘까지 오게 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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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러모로 힘든 일들이 좀 겹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늦게 치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에련이가. 그러다가 어렵게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고 하네요. 앞으로 꾸준하고 장기적인 치료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 치료가 또 중간에 중단이 되면 다시 또 구축이 오게 네. 되고 지금까지 받았던 치료가 다시 다 이제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이걸 중도에 다시 다 없는 일이 아니라 꾸준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 주는데 네. 큰 보탬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번호 알려드릴게요. 023406에 4800번입니다. 네. 023406에 4800번으로 좀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J 도네스 캠프 그 자원봉사자께서 이렇게 네.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만 하시면은요 정말 큰 일을 네. 해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련이가 남동생이 있었어요. 네, 예. 초등학교 1학년 올해 입학한 아. 남동생이 있고요. 그분 네. 남동생은 아빠랑 같이 있겠네요. 네, 아. 아버지가 계십니다. 네. 아빠는 도대체 뭐 하고 계실까? 그러게요. 남동생은 어떻게 지낼까 궁금하시죠?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 에련이의 아빠입니다. 밥을 짓는 모습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죠? 엄마가 에련이를 돌보는 동안 집안 살림과 남동생은 아빠 몫이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아빠. 사실 이렇게 아이 때문에 집에는 있지만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네, 방법 없지만 애가 병원 입원하고 있으니 작은 아도 학교 다니고 아침마다 밥을 해주고 보내고 또 병원에 갔다가 오고 괜찮네요. 아가 커나가 좀 설 수 있다니까 걸어갈 수 있다니까 힘 좀 나요. 참으로 소박한 반찬으로 아빠가 도시락을 쌉니다. 에련을 위해 집밥을 준비해 가는 건데요. 도시락을 싸는 손에 정성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전에 저 애요. 1학 3반 나왔어요. 3반 나왔어요. 1학 3반요. 3반요? 다 갔는데? 네, 저 좀 늦어가지고는. 그럼 내가 조금 늦었구나. 부랴부랴 집안일을 마치고 그만 달려왔는데도 그럼 아들의 그럼 학교 시간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좀 늦었다. 심 다 씻어? 카메라를 의식한 심 다 탓인지 씻어? 아빠의 질문이 어? 귀에 들어오지 않은 잠깐만, 에련이의 남동생. 왜? 지난해 입국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일로. 하교한 아이의 손을 잡고 부랴부랴 찾은 에련이의 병실. 이모 왔네. 들어서는 아빠와 남동생을 보자 에련이가 활짝 웃습니다. 밥 먹어.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누나를 위한 특급 서비스를 시작하는 남동생. 절로 가는 길이 있어. 엄마 못 가. 그래 엄마 안 갈게. 혼자 갔다 와. 따라오는 천천히. 엄마까지 제지하며 됐다. 남배가 둘만의 산책에 나섭니다. 에련이의 기분은 지금 앞에 최고입니다. 보면 쟤도 일 못하고 아빠도 지금 어쨌든 아파서 일도 못하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 지금 애들이 치료비도 돼야 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막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구청에도 막 전화했어요. 저는 돈보다 애 재활 치료가 중요하다고. 어쨌든 상황 보고 오래간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에련이를 병원과 연결시켜준 복지관 선생님이 병문안을 왔는데요. 엄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털어놓으며 상담 중입니다. 어느 치료를 같이 해달라고 좀. 일단 에련이네 집이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한국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분 다 근로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동안 에련이도 치료를 못 받았었기 때문에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연계하는 게 에련이네 가족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고대병원으로 연계를 하게 됐던 거죠. 지루한 병원 생활은 에련이나 엄마나 마찬가지입니다.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로 에련이에게 말과 글을 가르쳐주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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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얘기 예를 주세요. 엄마. 재혁 학생. 동생이야. 14살 에련이는 올해 처음 학교라는 기관에 입학을 했지만
인지 능력이나 학습 능력은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운동 열심히 해서 걸어서 학교도 다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딸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이 주는 가장 소박한 행복조차 느끼지 못하는 우리 애련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멀고 먼 길에 여러분이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십시오. 잘 봤습니다. 네, 아빠가 참 자상하세요. 그러게요. 음. 도시락도 네. 싸가지고. 저 그런데 그 아빠가 도시락 싸는 모습까지는 좋은데 네. 예, 뭐 애기 챙기다 보니까 네. 일을 전혀 못 하시잖아요 지금. 네, 원래 아버지가 한국에 오셔서 그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었는데요. 힘드시겠네요. 예. 사실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에련이 남동생 처음에는 혼자 두려고도 해보셨대요. 아, 예. 그랬다가 이런저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아이를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혼자 둔다는 거는 네.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아이를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가는 거지요. 네. 네. 음. 아, 참 에련이 앞으로 재활 치료가 진짜 중요하고요. 네. 또 계속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 재활 치료가 만약에 중단이 되면 지금까지 수술 받고 치료해온 것들이 아예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계속 꾸준하게 예. 치료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경제적인 문제가 이걸 짚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는 동안에도 형편이 어려웠어요. 말도 못하게 어려워서 사실 한국에 왔을 때도 그 종교단체 도움으로 그 무료 임대주택에 계셨었어요. 아. 근데 그 기간이 또 다 끝났기 때문에 날짜가 있잖아요. 약속이 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촬영을 가기 3일 전에 급하게 월세로 이사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장의 마음이 어떨까? 그렇죠. 아시죠? 석현님 네. 같은 경우는 더 아마 절실히 와 닿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딸아이의 치료도 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네. 남동생도 돌봐줘야 하는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입에 풀칠하기 어렵다는 표현 요즘에 사실 듣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데 네. 에련이네 가족에게는 지금 현실입니다. 네, 참 여러모로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치료를 뭐 중간에 지금 중단할 수도 없고 또 아, 그럼요. 아, 남동생은 그건 안 될 일입니다. 네, 남동생을 또 누구한테 또 맡기자니 친척이라도 있으면 어렵죠. 하물며 맡길 네. 텐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해결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3406-4800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도너스 캠프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네. 2배로 또 불려서 또 많은 가정들에게 도움을 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에련이 그리고 또 에련이 가족의 소망은 무슨 부자가 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아, 그럼요. 에련이가 그냥 휠체어 도움 없이 네. 그냥 두 발로 꼿꼿하게 서는 것 이게 가장 큰 소망이자 또 희망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가 뭐 에련이에게 또 에련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023406-4800번 전화하셔서요. 이 작은 뭐 기부입니다만은 이게 모여서 결국엔 큰 기적이 되니까 그럼요. 지금 수화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